지난 시간에는 선을 그리고 좌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를 조금 더 쓰고 상대좌표보다는 상대극좌표를 조금 더 쓰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좌표는 한 5% 남짓 써요. 우리 과정 전체를 100으로 보면 한 5% 남짓 쓰고 나머지는 좌표 없이 설계를 합니다. 언제 일일이 좌표를 만들어서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오스냅 트래킹, 아니 그 극좌표 추적기요. 바로 얘예요. 폴라 트래킹이요.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선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좌표 쓰지 않은 거랑 똑같죠. 결국은 이렇게 가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그려요. X라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수평, 수직 이런 식으로 그려요. 무한대선이에요. X라인, 앵글 45도, 앵글 60도, 앵글 30도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굳이 좌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좌표를 언제 쓰냐면 사각형 그릴 때요. 사각형 그릴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렉탱글은 이렇게 그립니다. 가로, 세로.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가로의 길이, 이거 X방향, 이거 세로의 길이, Y방향. 렉탱글, 골뱅이, 420,297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 420의 297은 우리가 써야 되는 도면 크기입니다. 도면 크기를 그릴 때 이렇게 상대좌표를 써요.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좌표를 쓰지 않는 쪽을, 그러니까 좌표를 안 쓰고 그리는 걸 더 선호해요. 왜냐면 좌표를 그리고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오늘은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원을 그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숫자 앞에, 원에는 숫자 앞에 이렇게 R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R50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 R은 뭐냐면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요상한 기호를 하나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이아메타. 맞나? 다이아메타. 맞을 거예요. 스펠링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름 50입니다. 뭐라고 읽냐면 다이아메타 50이라고 읽지 말고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파이 50 그러면 뭐로 번역해서 들으시면 돼요? 지름 50 이렇게 번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원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붙어야 돼요. R50이 붙든지 파이 50이 붙든지. 뭐 뒤에 숫자죠. R 뒤에 숫자, 파이 뒤에 숫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뭘로 인식해요? 선으로 인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똑같지만 50이면 그냥 선이 50이란 뜻이에요. 직선이나 수평선이나 수직선이 50mm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에는 반드시 R자나 파이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계를 할 때 원을 그려놓고 반드시 R자나 파이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원을 그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원을 그리는 방법들, 센터 라디어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두 점을 지나는 원, 세 점을 지나는 원,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그 다음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명령을 내려보면 서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센터 포인트 포 서클입니다.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건 좌표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CAD가 그 다음에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와 다이아메터. 지름을 입력할까요? 먼저 반지름부터 50. 반지름값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 얘를 클릭하셔도 좋고 여기다 D라고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이아메터 오브 서클. 원의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자, 지름이 50인 원, 반지름이 50인 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한번 지름으로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냥 누르면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이렇게 나옵니다. 리본 메뉴를 써도 좋고, 리본 메뉴를 써도 좋고, 명령을 써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반지름 100mm, 다이아메터 지름 100mm. 자, 보시면 중심점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꺽쇠 열고 50이라고 나와 있죠.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온 값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값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이 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얘가 들어온 값을 기억해서 안 쓰고 그냥 엔터 쳐버리면 똑같은 크기의 원이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서클. 여기 보시면 2포인트가 있고 3포인트가 있고 TTR이 있습니다. 2포인트라고, 3포인트, 2포인트. 포인트란 얘기는 위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간상에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3포인트. 2포인트는 공간상 위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원의 방정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일 때는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2포인트입니다. 2포인트는 지름의 양끝점을 말합니다. 자, 제가 2포인트, 3포인트 하기 전에 선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 그릴 거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제 5스냅을 좀 사용할 겁니다. 요 다음이 이제 5스냅인데 서클을 끝나고 5스냅을 공부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스냅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5스냅 그대로 풀면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오브젝트는 객체란 뜻이에요. 사물, 물체를 뜻합니다. 객체라고 했는데 사물, 물체 이런 뜻이에요. 객체란 뜻은 사물, 물체 이런 뜻이에요. 객체가 지닌, 즉 라인이나 서클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스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스냅이 없어요. 그냥 위치입니다. 그 특정한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끝점이요. 엔드가 끝이란 뜻이죠. 포인트는 점이죠. 끝점이요. 선이나 혹은 호 등이 지닌 끝점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끝점이 되겠군요. 끝점을 찾아라.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각도 표시하고 네모난 사각형 있죠. 찾으셨나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여기에 엔드 포인트가 저처럼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 체크되어 있을까요?
체크 안 돼 있는 분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체크되어 있으면 그냥 나와서 화면 클릭. 5스냅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서클, 그 다음 3포인트, 또니 캐드가 첫 번째 점, 원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마우스로 선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이 나왔다 사라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찾고 있는 겁니다. 찾았다는 뜻이에요. 끝점을 찾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를 누가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 그러면 위치가 찾아진 겁니다. 세컨 포인트 온 서클 두 번째 점 입력해 달랍니다. 클릭. 자,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두 점을 그렸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투포인트 설명할 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가 그래요. 3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이번엔 2포인트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퍼스트 엔드 포인트, 첫 번째 끝점이요.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이요. 제가 그랬죠? 2포인트는 공간상 위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이요.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얘가 물어봐요. Second end point of circle's diameter. 원의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이요. 자, 지름의 양 끝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2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우스로 휠을 두 번 더블 클릭해 보시죠. 다 지우고,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마우스로 휠 두 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휠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줌아웃이요. 이거 뭔가요? 줌아웃이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요. 습관적으로. 근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들 많이 하세요. 자, 선을 그렸습니다. 서클 100mm. 안 나오네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줌아웃을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4.82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거 없을 거예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좌표예요. 좌표입니다. 2.3이란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2.3km 떨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2.3km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km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100mm 짜리 원을 그리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휠 내리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화면 지우고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화면 초기 상태예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초기 상태입니다. 잘 안 보이면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고, 그 다음 키보드로 델 키를 누르시면 화면에 있는 거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휠 더블 클릭이요. 그래야 이게 딱 초기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저씨들이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50대 넘어서 60대 된 아저씨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영감님들이 종종 오시는데, 이분들이 컴퓨터는 다룰 수 있어요. 인터넷은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보면서 휠을 이렇게 내리는 버릇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휠을 자꾸 이렇게 내려요. 나중에 선 그리고선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휠 더블 클릭해주면 그때 나와요. 아, 이제 나오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습관이 안 고쳐져요. 이분들은 이미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휠 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요 코디네이트 좌표 띄우는 방법은 맨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일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 선 3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눌러 보시면 맨 위에 코디네이트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요걸 체크하시면 좌표가 나와요. 끄시면 지금 좌표가 나왔다 사라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좌표 나왔다 사라졌다는 거 보이시죠? 편의상 쓰시면 돼요. 난 굳이 필요 없는데 안 켜셔도 돼요. 난 좀 필요한데 그럼 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편의상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휠 더블 클릭하셨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그리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입니다. 위치는 몰라요. 위치는 몰라요. 누가 찾아요? 캐드가 찾아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조건만 넣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이거 공식 배워서 위치 찾는 거 했었어요. 중학교 때 좌표 하면서 했었어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구하시오,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내용들, 공식 자체가 캐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어냐면 서클에 TTR이라는 기능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탄젠트가 접하다란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선에 접하고, 또 탄젠트가 2개죠. 그러니까 접하고 반지름.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객체 2객체에 접하면서 2개의 선,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그게 TTR의 정체입니다. 자, TTR을 누르면 이렇게 물어봐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오브젝트 위의 점을 어떻게, 첫 번째 접점, 원의 첫 번째 점에 해당하는 객체 위의 점을 찍으세요 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요. 갖다 대면 됩니다.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면 동그라미 위에 일자 이렇게 딱 붙죠?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얘가 세컨 포인트로 바뀝니다. 세컨 탄젠트 오브 서클. 2번째 원의 접점.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50. 위치는 누가 찾아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이 선과 이 선에 접합니다. 클릭하고 마지막에 넣은 게 50이죠? 엔터. 서클 TTR 클릭하고 엔터. 서클 TTR 클릭하고 엔터. 어떤가요? 내가 지정한 위치에 원이 생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서클,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과 이 원에 접하는 원,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죠? 서클 TTR, 선 한번 클릭, 원 한번 클릭, 반지름 50 엔터. 오른쪽에 만들어졌네요. 오른쪽으로 클릭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클 TTR 왼쪽으로 클릭하니까 왼쪽에 만들어지네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제가 원을 좀 작게 그렸습니다. 반지름 50mm 짜리 원으로 그렸어요. 서클 TTR 오른쪽 한번 클릭, 왼쪽 한번 클릭, 이렇게 할 겁니다.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지름 150 엔터. 서클 TTR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반지름 150. 어떤가요? 그려지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한번 서클 요정도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반지름 50인 원을 위아래로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TTR. 이제 이런 지금 그리는 예제가 아주 극악한 예제,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근데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4조각을 냅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반지름 15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잘 되나요? 안 그려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자리를 클릭해서 그래요. 클릭하는 위치가 잘못되면 안 그려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아니 라인, 선을 하나 그리고 서클도 하나, 두 개, 라인도,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서클 보시면 여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누르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 객체에 접하는 원이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그럼 원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이렇게도 돼요. 서클, 아니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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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접하고 원. 선과 선과 선만 되는 게 아니고 선, 선, 원, 또는 선, 원, 원, 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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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탄젠트란 얘기는, 그러니까 객체란 얘기는 선이나 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죠. 서클. 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볼까요? 바깥쪽으로 클릭해 볼까요?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접하는 원이 다 달라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를 더 짚어놓고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50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면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름 100mm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지름 100m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클릭하고 반지름 50 이렇게 써도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죠? 지름 100이나 반지름 50이나.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지름이 70입니다. 지름 70이면 반지름은 얼마죠? 네, 35요. 그죠? 쉽게 암산합니다. 그럼 지름 77이면요. 지름 77이면요. 반지름 얼마죠? 암산이 쉽게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서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77 나누기 2. 지름이 77이니까 반지름은 절반이란 뜻이잖아요. 나누기 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더하기도 안 돼요. 곱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로지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그것도 정수 나누기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실수는 뭘까요? 소수가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77, 77.0, 77.5 이렇게 제가 숫자를 3개를 놨습니다. 자, 얘는 정수가 맞아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요? 얘는 실수예요. 소수점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얘예요. 얘는 뭘까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전 이걸 기억하는 게 중학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거 실수니 정수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아직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해는 못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저러지? 왜 그거였지라고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자, 77.0은 정수입니까? 실수입니까? 얘는 실수입니다. 정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0이라는 저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관념적인 개념에서 0은 없다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0, 아, 0은 없구나, 77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관념적인 개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 세계에서는 0은 숫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십진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십진수잖아요. 십진수가 1, 2, 3, 4, 5, 6, 7, 8, 9, 10인가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인가요? 뭐가 십진수죠? 십진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1부터 10까지인가요? 0부터 9까지인가요? 0부터 9까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0은 분명히 숫자예요. 0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수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0은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77.5입니다. 반지름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서클. 사람이 가오가 있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가오가 있지. 다이아메탈 쓰고 싶지 않아요. 77.5라고 다이아메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 반지름으로 고쳐서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려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수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목은 같은 거죠. 77.5 나누기 2. 제가 10을 곱한 거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정수 나누기나 혹은 소수점 나누기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오스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지금 바로 여기 서클 있죠. 우리가 탄젠트 얘를 썼잖아요. 원래는 여기를 썼단 말이죠. 그럼 여기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제가 얘를 썼어요. 3포인트를. 그럼 3포인트 아이콘으로 바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3포인트를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게 다시 실행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마지막에 쓴 게 3포인트죠. 근데 내가 3포인트를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맨 위로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걸 계속해서 얘를 누르시거나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지 말고 마지막에 썼던 거 그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오스냅이요. 자, 오스냅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 관련, 그 다음에 원 관련, 그 다음 기타.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선, 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오스냅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선에 관련된 오스냅들, 원에 관련된 오스냅들, 그 다음에 이거와 상관없이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드 포인트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 미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점이요. 그 다음에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 중심점이요. 그 다음에 쿼드란트,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우리가 TTR 썼었죠? 접점. 그 다음에 기타로 넘어가면 인터섹트, 교차점.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개네요. 자, 외우실 수 있죠? 선에 관련해서 끝점, 중간점, 원에 관련해서는 중심점, 4분점, 접점, 기타, 교차점, 수직점.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면 그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오스냅이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객체가 지닌 위치를 찾는 겁니다.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선의 끝점을 찾아주세요. 선의 중간점 찾아주세요. 원의 중심점 찾아주세요. 4분점 찾아주세요. 접점 찾아주세요. 교차점과 수직점을 찾아주세요. 선이나 원이 지닌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찾는 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이 오스냅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밑에다 적을까요? 크게 한 번 사용하기, 그 다음에 영구 사용하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그냥 아예 세팅해 놓고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총 3가지 방법이에요. 한 번 사용하기는 이렇게요. 직접 입력하기, 그 다음에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그러면 목록이 떠요. 이렇게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떠요. 그 다음에 영구 사용하기는 오스냅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이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는 직접 명령어가 아니고 간접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 명령어예요. 명령어를 보조하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end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메시지 떠요. 이렇게요. discontinued command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qt라는 명령어를 쓰세요. discontinued command, 쓸 수 없는 명령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mid라는 명령어를 쓰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피라미드 명령어가 실행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커맨드에다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캐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라인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퍼스트 포인트죠. 포인트가 위치란 뜻이고 좌표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캐드가 나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위치를 물어볼 때 여기다가 엔드 포인트를 써주세요. 그러면 끝점을 찾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서클 할 때 지금 센터 포인트 포 서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포인트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쓰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메시지가 썼을 때 이 위치를 찾아서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스냅의 정체입니다. 여기다가 뭐 센터 포인트 이렇게요. 지금 직접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오스냅들 다 멈추고 얘만 실행해요. 지금 보시면은 오스냅들이 많이 선택되어 있죠. 그죠? 저 5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멈춰요. 다 멈추고 내가 입력한 거 하나만 실행합니다. 이게 1회 사용법이에요. 한 번 사용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캐드가 나한테 위치를 물어봅니다.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때 직접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끝점 쓸 겁니다. 미드 포인트, 중간점 쓸 겁니다. 이렇게 직접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입니다. 이렇게 라인 그랬을 때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이때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쓰고서 얘네들은 한 번 쓰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스냅이 해제가 돼요. 오스냅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서 세팅해 놓은 값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5개를 선택해 놨단 말이죠. 말 없이 그냥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 찾아줘요. 이 5개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몇 개가 체크되어 있나. 가장 좋은 것은 3개에서 4개가 가장 좋습니다. 3개에서 4개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체크되어 있나요? 가장 나쁜 건 셀렉트 올입니다. 전체 선택이요. 얘가 가장 나빠요. 이렇게 다 선택해 놓으면 누가 먼저
이 중에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생겨요. 나는 탄젠트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센터가 먼저 잡힙니다. 센터를 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쿼드란트가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엔 니어레스트가 제일 먼저 잡혀요. 니어레스트, 센터, 쿼드란트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이게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먼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올 해놓고 쓰시면 나중에 도면이 삐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기도 했고. 클리어 올. 자, 성 관련해서 하나, 원 관련해서 하나, 기타 하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가 선이죠. 선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센터,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탄젠트, 여기 있네요. 탄젠트, 그 다음 쿼드란트, 원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하나,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체크해서 쓰거나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체크해 놓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장소가 클릭이 돼요. 그래서 저는 3개에서 5개 사이로만 쓰라고 합니다. 절대로 많이 쓰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탄젠트하고 센터하고 같이 체크해놔요. 그럼 탄젠트 안 잡혀요. 센터 잡힙니다. 근데 쿼드란트까지 놓잖아요. 안 잡혀요. 탄젠트가 제일 뒤로 밀립니다. 누가 잡히냐면 쿼드란트가 1번, 센터 2번, 탄젠트 3번 이렇게 돼요. 이걸 풀어야 비로소 탄젠트가 잡힙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니어레스트가 있어요. 근처점이에요. 나중에 나올 텐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니어레스트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만 쓰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오스냅 온 되어 있죠. 그리고 F3이네요. F3 키가 오스냅 온오프 키입니다. 자, F3 키를 누르면 자, 어디냐면 요게 오스냅 버튼이에요. F3 키를 누르면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커맨드 라인도 이렇게 오스냅 온오프 이렇게 됩니다. F3 키가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오스냅 오른쪽에 가면 화살표 있죠. 오스냅 명령어 쓰지 말고 여기서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오스냅 대화 상자 띄우고 체크하고 OK가 아니고 그냥 여기 눌러서 필요한 거 체크하고 그 다음 바탕화면 땅 클릭. 그럼 끝나요. 만약에 내가 오스냅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오스냅 세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는 오스냅 트래킹이요.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 단축키는 F11키네요. 트래킹이 추적이란 뜻이에요. 얘 누구냐면 자, 여기요. F11키를 제가 눌러볼 텐데 요거 보이시나요? 오스냅 왼쪽에 있는 요 키. 요게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3개 놓고 작업을 해요. 오스냅 트래킹이 뭐냐면 오스냅을 추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 선과 요 점이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엔드 포인트를 찾아줘요. 3초.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찍어서 오스냅 찾고 이동하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찾고 이동하고 찾고 이동하고. 근데 이거 인터섹트 오스냅이 켜져 있어야 이게 돼요. 인터섹트 오스냅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교차점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꼭 인터섹트 오스냅을 켜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대략 그려봅니다. 그러면 라인에 양 끝점이 나오겠죠.
뭐 서클 2P를 써도 좋고 라인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라인. 기본적으로 오스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F3키 눌러서 오스냅 끕니다. 오스냅 꺼져 있죠? 여기다가 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끝점을 찾아 주세요. 자,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가까운 쪽 끝점을 찾습니다.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엔드, 엔터.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라인,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끝점 찾아지고요. 다시 엔드 포인트. 끝점 찾아지고요.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이번엔 미드 포인트요. 아니,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다시 엔드 포인트. 그럼 오스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게 그려지네요. 자, 엔드 미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자, 이쪽 방향으로 80, 그 다음에 각도를 30으로 바꾼 다음, 자, 다시 30, 아이고 30이란다. 80, 그 다음 클로즈. 그럼 정삼각형 하나 그려지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서클을 그립니다. 중심 반지름. 서클. 중심이네요.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끝점입니다. 엔드 포인트. 반지름 15. 서클. 엔드 포인트. 반지름 15. 다시 한번 서클. 엔드 포인트. 반지름 15. 그 다음 서클. 투 포인트.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인터섹트라고 하는 오스냅입니다. 교차점이란 뜻이에요. 선과 선 또는 원과 선이 교차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게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라는 단어 자체가 교차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포인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선과 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요. 이럴 때 씁니다. 서클, 인터섹트, 교차점이죠. 자, 교차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인, 인터섹트, 다시 인터섹트, 다시 인터섹트, 다시 인터섹트, 다시 한번 인터섹트. 그러면 교차점끼리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서클, 인터섹트, 그 다음에 선을 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클릭하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터섹트, 선을 한번 클릭하고 원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인터섹트. 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만 여기 있는 인터섹트 가지고는 안 돼요. 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켜놓고 인터섹트 하면 안 돼요. 교차되는 지점 한 번만 딱 찍어야 돼요. 따로따로 못 찍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한 번 사용하기가 있고 영구 사용하기가 있다 그랬죠. 근데 바로 이 한 번 사용하기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구 사용하기는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거나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인터섹션을 실행하시고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바로 여기다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인터섹트, 교차점 하나, 다시 인터섹트, 교차점, 투포인트, 인터섹트, 다시 투포인트, 인터섹트, 교차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들도 마찬가지. 여기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중간점, 선의 중간점, 그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점, 다시 미드 포인트, 다시 인터섹트, 다시 미드 포인트, 다시 인터섹트, 다시 미드 포인트. 네,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입니다. 센터는 원의 중심점을 말합니다. 원의 중심 위치를 찾는 명령어가 센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라인, 자, 센터, 그리고 원을 직접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센터, 원을 직접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서클, 센터,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하지 말고 쭉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찾아지죠. 이때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또 원을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원 안쪽에다 클릭하고서 왜 중심점을 못 찾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길 클릭하면 중심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D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2D입니다. 2D란 얘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클릭해야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쪽은 어디예요? 공간이잖아요. 이건 3D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못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클릭했을 때 당연히 찾지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쿼드란트. 쿼드란트가 뭐냐면 4분점이란 뜻입니다. 쿼드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농구 좋아하시나요? 보시면 쿼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즉 원을 0도와 90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0도와 90도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이 교차점들 있죠.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점. 라인, 쿼드란트. 그러면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 점을 찾아줍니다. 4분의 1이라 그랬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라인, 자,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선이요. 접하는 위치. 아까 우리 TTR 하면서 조금 해봤을 겁니다. 자,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탄젠트 점이 찾아집니다. 탄젠트. 접점이요. 자, 탄젠트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탄젠트. 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에서 접점이 이렇게 끌려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접점이 끌려 나옵니다. 자,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원을 먼저 클릭하고 빼보세요. 자, 서클.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경우인데,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가요? 원을 침범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여기 부자연스럽게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라인, 탄젠트, 접선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 접선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접선에서 접선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 하신 분들은 얘를 한번 해보시죠. 얘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미드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미드 포인트하고 인터섹션, 네, 교차점하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죠? 자, 바깥쪽을 먼저 클릭하고 퍼펜디큘러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어떤가요? 많이 쉽죠? 자, 옵셋의 특징은 이겁니다. 영도 방향이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할 때는 수선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옵셋 77 나누기 2,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얘를 중심선으로 두고 좌우로 복사하는 거죠. 무엇을? 벽체를. 벽체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옵셋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서클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고요. 옵셋 20mm. 자, 원도 옵셋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뭐가 옵셋이 되냐면 반지름 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지름 값이 20mm씩 다 바뀌는 겁니다. 지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원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하나 그리고 적당히 제가 띄워서 다시 선을 그렸습니다. 이 간격은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그러니까 옵셋을 하고 싶어요. 자, 옵셋 여기다가 엔드 오스냅을 씁니다.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으로 잰다 그랬죠? 네, 그러면 간격이 들어가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첫 번째 점을 어떻게 쓰라고요? 엔드 오스냅을 쓰고, 두 번째 오스냅은 뭘 써요? 네, 퍼펜디큘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끝점과 여기 수직점 사이의 이 거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트림입니다. 라인,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트림은 자르기 명령어예요. 트림은 자르기입니다. 트림은 지정된 경계 사이를 자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트림이 됩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션은 넌으로 되어 있고 엣지는 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모드 이꼴 퀵으로 되어 있죠. 20 버전인가 21 버전부터 퀵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드도 퀵 모드로 바뀌었고 트림도 퀵 모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래 버전부터는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요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항목 중에
모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퀵과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퀵 모드로 먼저 할 거고 스탠다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모드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요, 그 시험장마다 오토캐드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오토캐드 2018 버전도 있고 2020 버전도 있고 2024 버전도 있습니다. 버전이 다 틀려요. 근데 상위 버전은 괜찮아요. 뭐 2020부터인가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그 이상 버전은 상관이 없어요. 퀵 모드일 테니까. 근데 그 이하에는 어떨까요? 스탠다드 모드란 말이죠. 그럼 스탠다드 모드를 못 쓰면 시험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퀵 모드로 놓으시면 돼요. 자, 퀵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한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퀵 모드는 별거 없습니다.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계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트림입니다. 그냥 자르고자 하는 부위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선을 그려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끝까지 다 지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요. 트림, 빈 공간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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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내가 지워야 될 부분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경계를 그려서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요게 퀵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 다 지워보시면 돼요. 도면을 그릴 때는 항상 전체를 보라 그랬습니다. 100mm, 그 다음 40mm. 자, 이렇게 갑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그냥 길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길게, 길게요. 별다른 거 없어요. 크기는 대략 툴팁을 보면 나오니까 100mm보다 더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 100mm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위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트림입니다. 트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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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금방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40mm입니다. 옵셋 40, 좌우로 위아래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끝에를 중간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13mm요. 자, 옵셋 13mm 전부 다 이렇게 13mm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13mm 옵셋을 해보시죠. 이제 쓸 게 바로 트림입니다. 트림.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질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아예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쭉, 자,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아니고 클릭입니다. 클릭, 클릭.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라인 다시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트림. 이번에는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꿀 겁니다. 표준 모드입니다. 자,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이번에 이제 트림을 할 건데, 트림 명령을 실행하면 스탠다드 모드는 이렇게 바뀝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요. 경계를 먼저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경계요. 우리가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여길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경계해요? 이 선과 이 선이 경계가 되는 거죠. 네, 경계를 먼저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비로소 지워질 부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퀵 모드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워집니다. 퀵 모드에서는 지워지는데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안 지워집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라인을 제가 몇 개 더 그려보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경계를 지정합니다. 경계를 제가 띄엄띄엄 지정해 봤습니다. 엔터.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면 이렇게 딱 지워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사라졌죠. 제가 트림 할 때 경계를 이렇게 지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먼저 지우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지우면 나머지가 이렇게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익스텐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익스텐드는 연장하기란 뜻입니다. 익스텐드. 자, 명령어를 보시면 바로 여기 트림과 익스텐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장할 겁니다. 선택해 주시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익스텐드 클릭해 주셔도 되고 쭉 클릭하셔도 되고. 자,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익스텐드도 똑같아요. 자, 라인 익스텐드 바운다리 엣지 경계 지정해주고, 아니 라인을 뒤에다 더 물려볼까요? 익스텐드 바운다리 엣지 엔터. 경계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정된 경계까지 선들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경계 지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한 구간씩은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제일 먼저 전체 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30, 100, 30, 160이죠? 그 다음 30, 20, 30, 80이네요. 자,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라인 이렇게 길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옵셋 30, 다시 옵셋 100, 다시 옵셋 30.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힌 것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옵셋 20, 한 번 더 옵셋 30. 자, 그 다음 50mm 옵셋 50. 자, 라인을 긋습니다.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을 TTR입니다. 자, 서클에 TTR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서클 TTR 클릭하고 엔터. 서클 TTR 클릭하고 10 엔터. 다시 서클 TTR 10 엔터. 나머지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옵셋 40mm.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20mm.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실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라인,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골뱅이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마지막은 클로즈. 똑같이 그릴 수 있죠? 좌표로도 그릴 수 있지만 옵셋이나 트림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좌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좌표로 그려보세요. 어쨌든 좌표는 써야 됩니다.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라인 20만큼 0도. 네, 이렇게 놓고 70, 20, 70, 20, 다시 20, 70, 20, 그 다음 70, 마지막은 클로즈. 금방 그려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옵셋 70. 일단 전체를 그립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세요. 자, 20mm 옵셋
나머지는 트림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원도 그려야 되네요.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다음 역시 2포인트로, 서클 2포인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3포인트나 2포인트나 다 돼요. 이렇게 3포인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2포인트로 클릭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진 전부 다 TTR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서클 TTR, 빨리 반복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 TTR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점 여기 반지름 5mm 엔터. 그럼 모양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제가 계속 전체를 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전체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파나갈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도면도 똑같습니다. 전체를 놓고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선이 나오면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생긴 선의 정식 명칭은 1.3선입니다. 점이 1개 들어있는 선. 여기 가운데 점이 1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으면 2.3선입니다. 우리가 도면에서 쓰는 건 1.3선하고 2.3선 밖에 없어요. 실선, 파선, 1.3선, 2.3선 총 4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의 1.3선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중심선 먼저 그리셔야 돼요. 얘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중심선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20,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150,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mm.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치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긴 10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50,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0, 옵셋 20, 옵셋 150, 옵셋 50.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때 중심은 안 자릅니다. 중심은 자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옵셋 10mm.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가 18mm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옵셋 18 이렇게 내립니다.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의 모양이 완성이 됐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0도, 180도, 근데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가 10도. 다시 말하면 이 선의 방향이 19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실제로는 120이지만 사선으로 가는 거니까 120보다 길면 되겠군요. 라인 끝점 찍고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야죠. 여기가 10도, 0도, 여기가 10도, 180도, 170도네요. 자, 골뱅이 130만큼 170도 방향.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버리면, 자,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려보시죠. 서클. 여기 교차점에다가 하나 그리고 반지름 10mm. 나머지는 3포인트로 그립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나머진 전부 다 3포인트의 이 탄젠트입니다. 이 부분 그릴 때 위치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어요. 여기를 그릴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위치를 잘못 누른 거니까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러면 마무리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해 보시죠. 120에 52입니다. 여기가 사선이기 때문에 이 위쪽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0에 52로 그리셔야 돼요. 자, 라인, 자, 옵셋 120에 52. 자, 트림으로 이와 같이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선을 그리는데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97도죠. 그러니까 라인으로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100mm만큼 97도 방향,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내시면 전체 모양이 완성되네요. 자, 그려보시죠. 이제 옵셋을 이용해서 위치를 만듭니다.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그 다음 28.5mm 옵셋, 31.5mm 옵셋.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고 나면 모양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우시면 네, 완성됐죠? 자, 이 아랫선은 내두세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아랫부분과 위치가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인을 끝점에서 이렇게 끝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 복사하시면 됩니다. 13 옵셋 13.5mm, 그 다음 28mm, 그 다음 12mm.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갑니다. 선의 길이는 몰라요. 50만큼 116도.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서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이요. 자, 라인 전체 길이가 120이고요. 높이는 조금 다르네요. 자, 보시면 여기 42에 15를 더한 값, 다시 말하면 높이가 57이네요. 근데 굳이 57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요. 옵셋 15, 옵셋 42, 옵셋 128.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크기가 요만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옵셋 49, 15, 45. 그러면 여기 사선으로 12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5, 나머지 트림. 이런 모습으로 생겼네요. 자, 그 다음 16mm 옵셋, 19mm, 45mm. 자, 반지름 5mm. 이런 경우
어떻게 그려야 되는, 아니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 부분 여기를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래 정석대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얘는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냥 옵셋을 하셔도 돼요. 옵셋 5mm,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그 모양이 쉽게 그려집니다. 옵셋 26mm, 22mm, 서클 7.5mm. 그러면 모양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라인. 자, 역시 길게 그리신 다음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긴 안 나와 있어요.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죠. 10mm, 42mm, 4mm. 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씩 옵셋 해보죠. 10mm 옵셋, 42mm, 4mm.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 위에 부분부터 완성시킵니다. 65mm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아랫부분 갑니다. 옵셋 4mm, 그 다음에 옵셋 66mm. 바로 이 지점에서 올라갑니다. 선의 길이는 몰라요. 100mm만큼 105도 방향. 자, 트림으로 끊으면 모양 완성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전부 자르면 되겠군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꼭지점에서 옵셋 18mm, 옵셋 24mm, 다시 한번 18mm. 여기 만들어지네요. 교차점에서 반지름 5mm. 자, 수평입니다. 중심선이고 옵셋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선이 5mm 옵셋, 그 다음 34.5mm 위로 복사. 여기 있는 이 교차점에서 반지름 6mm. 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거 재물이요.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라인. 자,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62mm, 아래로 이렇게 62mm. 근데 이 위쪽의 길이는 모릅니다. 아래쪽의 길이만 알 수 있어요.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옵셋. 네, 요만하군요. 옵셋 1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요만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클 39mm, 다시 한번 서클 22.5mm. 자, 라인 각도 나와 있죠? 자, 선의 길이는 39mm고 각도는 65도. 나머진 트림으로 이와 같이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길이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는 알아요. 라인 요 꼭지점에서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방향.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야죠. 선의 길이 몰라요. 골뱅이 100만큼 101도.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옵셋 12, 13, 서클, 지름 14. 네,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요렇게 두 개를 제가 할 거고, 이렇게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중심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부터 그린다고요? 중심선부터요. 자, 라인, 옵셋 50mm, 서클, 반지름 8mm, 반지름 15mm. 자,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근데 중심선이 커도 너무 커요. 요거 중심선 그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립니다. 얼마나 길게 그리냐면 3에서 5mm를 더 길게 그려요. 3에서 5mm 더요. 그럼 3에서 5mm를 어떻게 하면 더 길게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옵셋 하면 돼요. 5mm 옵셋.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그 다음 지우면 돼요. 그러면 중심선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위에 게 탄젠트고 이 아래 게 쿼드란트로 그린 겁니다. 쿼드란트로 그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중심선부터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또 라인, 옵셋 60mm, 위아래로 20mm씩, 옵셋 20mm씩, 서클, 이번엔 파이로 되어 있네요. 다이아메타 20,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중심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셋 5mm. 자, 먼저 트림으로 좀 끊어주고요. 여기도 끊어주면 되겠군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5mm 옵셋. 자, 똑같이 트림으로 중심선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라인, 선의 중심에서 대략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